폐기물 매립장이 된 완주의 한 폐석산에서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완주군이 매립을 허가한 물질이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군산 비흥항의 발전소 건립을 두고 진행된 소송에서 군산시가 패소하자 새만금에 다시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과정에서 호텔을 기부 체납할 거라는 전주시 주장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롯데가 보낸 공문에 호텔을 짓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처음으로 열리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완주의 한 폐석산을 하수 찌꺼기로 만든 흙으로 메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 전체에서 악취가 나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매립을 허가한 물질이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만 물이 도랑에서 거품을 내고 있고 한편엔 탁한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계곡 사이에선 악취가 진동합니다. 완주 비봉의 폐석산, 돌캐기를 중단하고 2014년 폐기물 매립장이 됐는데 이후 산 전체에서 썩은 물이 새는 겁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 때문에 어느 정도 희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 침출수들은 산 아래 마을을 거쳐서 인근 하천까지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곳곳에서 가스도 내뿜고 있습니다. 가스가 얼마나 독하니까 저게 지금 풀이 자라지 못하고 저런 형태로 군데군데 구멍이 난 것처럼. 오염 원인으로 의심받는 건 산에 매립된 고화토. 익산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하수 찌꺼기로 만든 폐석산 복구용 흙인데 익산시는 과거 행정소송을 벌여가며 매립을 불허했고 환경부도 환경 문제 발생을 우려했던 물질입니다. 그 고화토가 정식 허가를 받아 완주 땅에 묻힌 겁니다. 오염 위험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그때 허가 과정은 지금 어차피 의회에서도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완주군은 연구 용역을 통해 오염 발생 원인과 정도를 따져본 뒤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비흥항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놓고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군산시가 패소했습니다. 비흥항은 앞으로 관광시설과 산업단지 등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발전소가 들어설 길이 열리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할 예정인 바이오 발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발전소 업체는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 허가 변경을 신청했지만 군산시가 불허해 지난해 11월부터 추가 공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발전소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나섰는데 군산시가 뒤늦게 건축 허가 변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산시의 건축 허가 변경 불허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이미 4개의 발전소가 있는 새만금에 또 발전소가 들어설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발전소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관광과 산업의 중심지가 될 새만금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한 거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건강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해보고 판결을 내렸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시민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발전소 건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롯데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과정에서 호텔을 기부 체납할 거라는 전주시 주장이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롯데가 보낸 공문을 보면 호텔을 짓겠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협상을 희망했던 전주시와 달리 롯데는 임대료 무상을 요구했습니다.
전주 시민의 정보 공개 청구로 드러난 내용을 김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종합경기장을 개발할 롯데가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지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롯데쇼핑은 50년 장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1천억 규모의 전시 컨벤션과 호텔을 전주시에 기부하며 전주시와 롯데가 주고받은 공문입니다. 전주시는 롯데가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건립하고 호텔을 20년 후 전주시로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롯데는 전시 컨벤션 센터만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자고 언급할 뿐 호텔 건립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지어주는데 호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전주시와 롯데 간의 협의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발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주 시민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롯데에 임대할 종합경기장 면적과 임대료 등을 용역 결과로 협의하자고 제안하지만 롯데는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주시는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롯데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와 또 임대료 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롯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롯데와 협상을 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호텔을 지어줄 계획이 없고 판매시설 임대료는 무상을 원하는데 왜 전주시가 완벽하지도 않은 협상을 성급하게 발표했는지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롯데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은 4월 17일인데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로 소상공인을 설득한 건 4월 16일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롯데 공문을 받기도 전에 롯데와 협약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소상공인 설득에 나섰다는 점에서 역시 성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주 완산학원 같은 사학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사학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로부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직원 공개 채용과 외부이사 과반 참여, 시도교육청의 징계 집행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최근 전북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불거진 노사협약 부정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려는 생각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도의회가 지난 20일 교육청 급식 종사자들의 식비를 반영하면서 올해 임금 협약 시에는 중식비를 납부하도록 협약하라고 조건을 달자 헌법이 보장한 단체 협상권을 부정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지난 3월 다행히 새 주인을 찾아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공장 직원 2천여 명은 뿔뿔이 흩어졌고 일감이 사라진 협력업체 150여 곳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옆에 또 올 GM인데 여기 뒤에 또 올 GM에서 거의 문 닫았어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MS그룹 컨소시엄이 군산공장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올해 하반기에 국내외 전기차 업체와 위탁 생산 계약을 하고 2021년부터 연간 5만 대, 2025년부터 연간 15만 대를 생산해 군산공장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아닌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등 중견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군산공장 인수와 운영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힌 2천억 원을 계획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 기업이 중간에 참여를 포기한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신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국내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 또한 걱정입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단순 위탁 공장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역에 있는 어려움들, 실업자나 협력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군산조선소와 다르게 군산공장은 폐쇄 1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정읍 일반산업단지를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곳의 산업단지에 연구와 창업기관을 신설하고 어린이집과 주차장 등을 확충해 근로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국가산단엔 488개 업체, 정읍 일반산단엔 5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조직 개편을 통해 조선산업과 수소산업, 그리고 동물보호 전담팀 등 13개 팀을 신설합니다. 또한 어린이 창의체험관 사업소를 만듭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전라북도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시행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국가기념식이 지난 11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사업을 주도하도록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125년 전 동학농민군의 외침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정부 주관으로 처음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입니다. 국가기념식 개최는 가보농민들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이어가고 확산하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 단위의 단순 기념 사업을 벗어나 정부 주도로 전국 단위의 계승 사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치고 이러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애국애족으로 정말 승화시켜서 빛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한 근거인 정부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 계획은 지난 2005년 기념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에 초점을 맞춰 세운 기본 계획이 고작입니다. 계승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조사 연구부터 시민교육을 하고 이것을 관광 콘텐츠화하는 영역까지 모든 것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이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은 계승 사업을 기념시설 건립과 유적지 정비, 명예회복 등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적 계승 사업을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는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에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 17명이 불법 선거 행위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의 조합장 109명 가운데 현재까지 17명을 적발해 1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 91건에서 143명을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8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배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찍어 공유한 중학생들에 대해 강제 전학 등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행을 시킨 가해 학생 2명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 조치하고 단순 가담한 학생 1명에게는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 4명에 대해서는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하고 23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53살 C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로 휴대전화에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악성 코드가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를 통해 C씨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4,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 반쯤 익산시 금강동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술을 마시고 베란다에 나와 고함을 지르는 자신에게 이웃 주민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오늘 하루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서해 남부 전해상에 강풍과 함께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어 오늘 군산과 부안에서는 4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완주 49, 순창 복흥면 45.5, 부안 29.5mm 등 전북 전역에 3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내리다 그치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전북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겠고 낮 기온 25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